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 핀란드의 교육 철학.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했나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읽기 어렵다고 하나요?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나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2019년도 올해 저의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책 읽는 것이었는데요. 초등 공부 관련해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책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서, 책 읽기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2권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 두 번째 책은 말하기 독서법입니다. 먼저 공부머리 독서법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자 최승필,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다.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사람이 뭐야로 제18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부문 대상을 받았다. 책이라곤 거들떠보지 않았던 전교 꼴찌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집어들었다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된 플란더스의 개를 인생의 책으로 꼽는다. 그렇게 독서에 첫 발을 뗀 뒤 교과서도 술술 잘 읽게 되고 우등생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고 결국 작가의 꿈도 이루었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강사이자 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 아빠로서 독서 교육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현장에서 직접 효과본 방법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때 가장 행복해한다. 전국 도서관, 학교 등지를 돌며 학부모, 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랑 공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부머리 독서법을 강연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 인터넷 카페 공부머리 독서법을 운영 중이다. 이 책은 크게 2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 2부는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1부의 소주제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초등 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 이야기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 이야기책도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책과 담쌓은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 독서형 인재가 되는 첫걸음.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읽기 독립을 가로막는가?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2부의 소주제들은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지식 도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각각의 소주제가 끝날 때마다 영유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독서법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청소년 지식도서 독서법과 슬로우 리딩, 반복 독서, 필사, 초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학교 공부에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공부머리 독서법 본문 53쪽.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평가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수업도 자주 빼먹는 문제아였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으로 우등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행평가 능력에서 스티브 잡스는 무려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덕분이죠.
공부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 5학년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인데요.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부족할 때만 사교육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딱 그 양과 질의 차이만큼 공부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틈이 얼마나 조밀하고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지적, 정신적 능력을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연결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본문 61조.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것은 약 60만 년 전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6천만 년 전이고요. 즉, 글을 읽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머리를 활발하게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독서야말로 두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인지신경학과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메리언 울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 책 읽는 뇌를 통해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을 읽는 동안 초보 독서가의 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면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뇌의 일부만 활발해집니다. 이는 초보 독서가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 뇌를 풀가동해야 하는 반면 숙련된 독서가는 뇌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본문 64조. 저자는 독서만큼 언어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방법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책 읽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책 읽기는 언어 능력을 끌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독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독학의 즐거움도 줍니다. 미국의 국립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습 피라미드에 따르면 주입식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강의 내용의 5%밖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침 독서 운동으로 아이들의 국어, 수학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왜 수학 성적이 올랐을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책이 아닌 이야기책을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체계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개념화인 거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념화 능력입니다. 문제에 공식을 대입하기에 앞서 문제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가 말했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지식책, 만화책보다는 이야기책을 읽게 하라. 두 번째,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게 하라. 이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독서 시간, 서점과 도서관을 방문하는 날을 정하라. 잘 살펴보세요. 제가 2번째 영상에서 말했던 어른들의 독서법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른들도 책 읽기를 꾸준히 습관화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3가지를 잘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독서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판이 달라질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습득력과 정확한 정보를 갖춘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고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선호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회복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회복력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독서와 학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독서와 멘탈에 대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타고난 멘탈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함, 생각을 활용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본문 215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습니다. 공부머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중심을 잘 잡고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독서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고르다 보면 아이의 수준과 능력을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책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어른도 책 읽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책은 말하기 독서법인데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자 김소영, 독서 교육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출판사에서 어린이책 편집자로 10년 넘게 일하다 독자와 어린이책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에 김소영 독서교실을 열었다. 저자의 독서교실을 찾은 아이들은 무엇보다 책 읽기의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 그 비결은 말하기 독서법에 있다. 책을 읽은 후 아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고 실제로 도움되는 활동은 말하기다. 책을 읽고 내용과 느낌,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책 읽는 재미를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면 읽기 능력이 생기고 읽기 능력이 생기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레 공부머리도 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는 독자이자 교양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독서 교육의 필수 지침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차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4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말하기가 독후감 쓰기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독후 활동을 말하기로 할 때의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갈래별 말하기 독서법입니다. 소 주제는 총 4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은 그림책 말하기, 2장은 동시 말하기, 3장은 동화 말하기, 4장은 지식책 말하기입니다. 각각의 장르를 정의하고 읽는 법, 말하는 법, 독후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글쓰기 힘을 키워주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독서법을 통해서 정리가 된 내용을 글쓰기로 확장합니다. 네 번째 파트는 우리 아이 유형별 독서 지도법입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감각형 아이인지 직관형 아이인지에 따라서 독서 지도법을 제시합니다. 말하기는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통해 그 사람의 표현 능력과 소통 능력, 지적 수준,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제대로 익혀야 하는 이유죠. 단, 말하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 것, 기발하거나 어른스러운 표현을 잘 쓰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내용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이가 배워야 할 자질과 태도입니다. 책 읽기가 바로 그것을 도와줍니다. 말하기 독서법, 본문 7조. 책을 읽고 독서를 한 후에 독후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책을 읽고 글로 쓰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죠. 사실 독서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평생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글쓰기, 독후 활동은 왠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블로그에 서평을 쓰고 유튜브에 책 리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글쓰기와 말하기 이 두 가지의 독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글쓰기와 말하기는 행위가 다른 만큼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글쓰기는 좀 더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요합니다.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전달하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독후 활동을 하라고 하면 좀 버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기 독서법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독후 방법인데요. 말하기 독서법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주인공,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말하기 독서법의 장점은 첫 번째, 자신을 읽은 책의 줄거리와 생각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관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은 책을 읽은 부모는 아이에게 좀 더 촘촘한, 짜임새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아이는 좀 더 질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제 머리 뒤쪽 부분에 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후두엽은 정보를 시각화해서 저장하는 영역인데요. 소설을 읽으면 그곳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영화의 감독과 연출은 접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보다도 생생하게 장면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동화를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화가 시작되면 그 감동과 여운은 깊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싶은 의욕이 마구마구 샘솟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에 재미를 느낀 아이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따분한 책 읽기가 즐거움의 하나로 되려면 아이들의 책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독서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고 생각한 것,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쓴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다움이 곧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자신은 물론 서로를 지키며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힘이죠. 말하기 독서법 본문 296조. 아이의 읽기 능력은 공부머리를 트이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먼저 부모님들이 책 읽기를 꾸준히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독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육은 내 아이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읽었던 소설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소설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책 읽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책 읽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